안녕하세요. 슬기롭게입니다. 오늘은 2026년 국민연금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이 이렇게 바뀝니다. 보험료가 오르고 받는 금액도 달라지고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아는 사람은 수백만 원을 더 받게 되고 모르는 사람은 그만큼 덜 받게 되는 구조가 시작됩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봅니다. 특히 지금 60대 초반이신 분들, 그러니까 1963년생부터 1969년생까지는 이번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어차피 연금은 나중에 알아서 나오겠지 하고 신청을 미뤘다가 첫 수령 시기가 1년 늦춰졌습니다. 그 결과 평생 받을 총액이 1,800만 원이나 손해를 봤습니다. 1,800만 원이면 소형차 한 대 값입니다.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그 선택지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료 오르면 손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오히려 이득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하면 연금 깎인다면서? 라고 알고 계시는데 2026년부터는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월 500만 원 이하로 일하는 분들은 이제 감액 없이 100%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정보를 나만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유리한 시점을 놓치고 결국 몇 년 뒤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제도가 바뀌는 경계선이고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중간에 끊으시면 완전 손해보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왜 바뀌는지를 말하지만 뒷부분에서는 언제 신청해야 유리한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실제로 돈이 달라지는 기준선과 신청 시점별 손익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1963년생이라면 2026년은 첫 수령 시작 연도입니다. 1965년생이라면 2029년 수령 시작 전에 어떤 보험료 구조로 납부하느냐가 평생 금액을 결정짓습니다. 1969년생이라면 지금 납부하는 금액이 개편 이후 기준으로 재계산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최소 수백만 원, 많게는 2천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정보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끊으면 가장 중요한 기준을 놓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국민연금 정확히 무엇이 바뀌는지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개편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험료 오른다는 말만 듣고 불안해하시는데 실제로는 세 가지가 동시에 바뀝니다. 첫 번째, 보험료율이 오릅니다. 현재는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27만 원, 200만 원이라면 18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비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2026년에는 10%, 2027년에는 11%, 최종적으로 2030년에는 1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이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 개편안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실제 금액으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월 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2025년에는 27만 원을 내지만 2026년에는 30만 원, 2030년에는 39만 원을 내게 됩니다. 월 3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럼 손해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변화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소득 대체율이 올라갑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은퇴 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역 시절 소득의 몇 %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현재는 약 40%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일할 때 월 300만 원을 벌었다면 은퇴 후 연금으로 120만 원 정도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2026년 개편안에서는 이 비율을 45%까지 올리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월 135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월 15만 원 차이입니다. 1년이면 180만 원, 2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물론 이건 단순 계산이고 실제로는 가입기간, 평균 소득, 인상률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더 내지만 더 받게 되는 구조로 바뀐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재직자 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연금이 깎였습니다. 현재 기준은 월 소득 286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일부만큼 연금이 감액됩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524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월 500만 원 이하로 일하는 분들은 이제 연금을 전액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하면 깎인다는 불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특히 60대 초반에 프리랜서나 시간제로 일하시는 분들, 월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 됩니다. 예전에는 일하면 연금 깎이니까 차라리 안 받고 미루자는 선택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일하면서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나는 2025년에 받을 수 있는데 2026년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게 나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수령 시기가 늦춰지면 그만큼 받지 못하는 개월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963년 5월생 A씨는 2025년 6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6년에 제도가 바뀌니까 그때 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2026년 1월까지 기다린다면 7개월치를 못 받게 됩니다. 월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받는다고 해서 금액이 700만 원 이상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득 대체율 인상은 새로 가입하는 사람이나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구조이고 이미 수령 연령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재직자 감액 기준 완화는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2026년까지 기다리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월 300만 원을 벌고 있는 1963년생 B씨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2025년에 신청하면 현재 기준 286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하지만 2026년 1월까지 기다리면 524만 원 기준이 적용되므로 감액 없이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7개월 늦춰지는 것보다 평생 감액 없이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1963년생이라도 지금 일하고 있는지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2026년 개편안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방향, 그러니까 보험료 인상과 소득 대체율 상승, 재직자 감액 기준 완화는 이미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발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둘째, 2026년 기준이 나에게 유리한지, 지금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 비교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때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출생 연도별로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첫 지급일은 정확히 언제인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는 정확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너무 일찍 신청해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만 61세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는 만 62세입니다.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만 63세입니다.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만 64세입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입니다. 이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출생 연도별로 정리해 볼까요? 1961년 5월생이라면 만 63세가 되는 2024년 5월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지급일은 생일이 지난 다음 달 25일입니다. 1963년 3월생이라면 만 63세가 되는 2026년 3월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지급일은 2026년 4월 25일입니다. 1965년 9월생이라면 만 64세가 되는 2029년 9월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지급일은 2029년 10월 25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생일이 지난 다음 달 25일이라는 규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일 당일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일이 지나야 수령 자격이 생기고 실제 지급은 그 다음 달 25일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1963년 1월 15일생이라면 2026년 1월 15일에 만 63세가 됩니다. 하지만 첫 연금은 2026년 2월 25일에 받게 됩니다. 만약 1963년 12월 21생이라면 2026년 12월 20일에 만 63세가 되고 첫 연금은 2027년 1월 25일에 받습니다. 같은 1963년생이어도 생일월에 따라 첫 지급일이 최대 11개월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수령 자격이 생기는 나이와 실제로 신청하는 시기는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령 자격이 생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은 수령 개시 연령 도달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수령 개시 연령 도달 2에서 3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이 안내문이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등록된 연락처가 오래된 경우, 우편물이 분실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후 노령연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은 최대 5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961년 5월생이 2024년 6월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2029년 7월에야 신청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는 5년이므로 이 기간의 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이전 기간이 있었다면 그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5년이 넘어간 시점부터는 아예 소급이 불가능합니다. 즉, 신청이 늦으면 늦을수록 받지 못하는 금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령 개시 연령 도달 1개월 전부터는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통장 계좌도 점검하고 주소와 연락처가 최신 정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 첫 수령을 시작하는 1963년생, 1964년생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2026년은 제도 개편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재직자 감액 기준이 바뀌는 해이고 보험료율도 처음으로 10%로 오르는 해입니다. 이 시점에 첫 수령을 시작하는 분들은 신청 시기를 잘 조정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3년 1월생이 월 35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2026년 2월 첫 지급일부터 받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2026년 기준 524만 원이 적용되어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거나 낮다면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자격이 생기는 즉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첫 수령액이 평생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첫 수령 시 100만 원을 받으면 그 100만 원을 기준으로 매년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2025년 인상률이 2.3%라면 2026년에는 102만 3천 원이 됩니다. 2027년에는 다시 그 금액에 인상률이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리처럼 누적되기 때문에 첫 수령액이 높을수록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이나 연기 수령을 선택할 때도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기 수령은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연 6%씩 감액됩니다. 5년 조기 수령하면 30% 감액된 금액이 첫 수령액이 되고 그게 평생 기준이 됩니다. 연기 수령은 최대 5년 늦춰 받을 수 있고 연 7.2%씩 가산됩니다. 5년 연기하면 36% 증액된 금액이 첫 수령액이 되고 그게 평생 기준이 됩니다. 이 선택은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가, 다른 소득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명확합니다. 자격이 생기는 시점을 정확히 알고 그 시점 전후로 내 상황을 점검하고 가장 유리한 타이밍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내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실제로 얼마나 받게 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가입 기간입니다. 둘째, 평균 소득월액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내가 받을 금액이 계산됩니다. 오래 가입할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입 기간이 20년이고 평균 소득월액이 250만 원이었던 김 씨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은 약 280만 원입니다. 이 조건으로 계산하면 김 씨의 예상 수령액은 월 약 88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가입 기간이 30년이라면 약 128만 원입니다. 가입 기간 10년 차이가 월 40만 원, 1년이면 480만 원, 20년이면 9,600만 원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중후반이신 분들 중에 어차피 조금밖에 안 받을 것 같은데 굳이 더 낼 필요 있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오해입니다. 1년이라도 더 가입하면 평생 받을 총액이 수백만 원 이상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 소득월액은 내가 실제로 벌었던 금액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말한다는 점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신고한 금액, 지역가입자라면 본인이 신고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얼마를 받을지 계산하려면 이 공식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조회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예상연금 조회를 클릭하면 현재 기준으로 예상 수령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입 기간을 조정하거나 예상 퇴직 시기를 입력하면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만 하면 1분 안에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금액이 실제로 받을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매년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인상됩니다. 최근 5년 평균 인상률은 약 2.3%입니다. 이 인상률은 매년 1월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은 7월부터 반영됩니다. 왜냐하면 행정 처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전년도 금액으로 받고
7월에 1월에서 6월 차액을 한꺼번에 정산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7월에 연금이 오른다고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7월에 1월부터 오른 금액이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월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 하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상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수령 개시 연도입니다. 2025년 1월에 수령을 시작한 사람과 2025년 7월에 수령을 시작한 사람의 인상률 적용 기준은 동일합니다. 오히려 1월에 시작한 사람이 6개월치를 더 받게 됩니다. 그럼 인상률이 어떻게 누적되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2025년 첫 수령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2026년 인상률이 2.5%라면 2026년에는 102만 5천 원을 받습니다. 2027년 인상률이 2.3%라면 2027년에는 104만 8천 원을 받습니다. 2028년 인상률이 2.0%라면 2028년에는 106만 9천 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매년 복리처럼 누적됩니다. 10년 후에는 약 125만 원, 20년 후에는 약 156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첫 수령액이 중요합니다. 첫 수령액이 높으면 그 기준에서 계속 올라가고 첫 수령액이 낮으면 그 기준에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첫 수령액이 100만 원인 사람과 90만 원인 사람이 있다면 20년 후에는 156만 원과 140만 원으로 16만 원 차이가 됩니다. 월 10만 원 차이가 20년 후에는 월 16만 원 차이로 벌어지는 겁니다. 1년이면 192만 원, 10년이면 1920만 원 차이입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을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5년 조기 수령하면 30% 감액된 금액이 첫 수령액이 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평생 인상이 적용됩니다. 100만 원 받을 사람이 조기 수령하면 70만 원이 첫 수령액이 되고 20년 후에도 109만 원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연기 수령하면 136만 원이 첫 수령액이 되고 20년 후에는 212만 원이 됩니다. 같은 가입 이력인데도 선택에 따라 평생 받을 총액이 수천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중 어느 게 나한테 유리한가? 이건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조기 수령은 일찍 받지만 적게 받고 연기 수령은 늦게 받지만 많이 받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평균 기대여명은 남성 19.8년, 여성 23.8년입니다. 즉 65세 남성은 평균 85세까지, 여성은 89세까지 산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연기 수령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 가족력, 현재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조기 수령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있고 건강하다면 연기 수령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개인별로 다르지만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가구 소득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월 120만 원, 아내가 월 80만 원을 받는다면 가구 연금 소득은 월 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초연금까지 받는다면 가구 소득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연금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한쪽이 조기 수령하고 한쪽이 정상 수령하는 방식도 있고 둘 다 연기 수령해서 나중에 많이 받는 전략도 있습니다. 이건 가구 전체의 소득 구조, 건강 상태, 기대 수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2026년 개편안의 핵심인 재직자 연금 감액 기준 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하면서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어떤 소득까지 허용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더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예전에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하면서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 일부가 감액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의 원래 취지는
고령층이 계속 일하지 않고 은퇴해서 젊은 세대에게 일자리를 양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60대, 70대에도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고 가정 사정에 따라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은퇴 후에도 2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6년부터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524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국민연금공단이 2024년 12월 발표한 2026년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2026년 어값에 따라 최종 확정되지만 현재 발표된 기준은 A값의 약 1.83배입니다. 286만 원에서 524만 원으로 약 238만 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월 524만 원 이하로 일하는 사람은 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63년생 이 씨는 2026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은 월 110만 원입니다. 이 씨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며 월 4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만약 2025년 기준이라면 286만 원을 초과한 114만 원의 절반인 57만 원이 감액됩니다. 110만 원 중 57만 원이 깎이면 실제로는 53만 원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이 적용되면 400만 원은 524만 원 이하이므로 감액이 전혀 없습니다. 110만 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684만 원 차이입니다. 10년이면 6,840만 원 차이입니다. 같은 조건인데 제도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월 524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여전히 감액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감액폭이 예전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월 600만 원을 버는 1965년생 B씨가 있습니다. 2029년부터 연금 월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9년에도 2026년 기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524만 원을 초과한 76만 원의 절반인 38만 원이 감액됩니다. 130만 원 중 38만 원이 깎이면 실제로는 92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2025년 기준 286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314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절반인 157만 원이 감액됩니다. 130만 원 전액이 깎이고도 모자라는 금액이므로 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즉, 기준 완화 덕분에 한 푼도 못 받던 사람이 월 92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입니다. 모든 소득이 다 감액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만 해당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급으로 300만 원을 받고 임대 수익으로 200만 원이 있다면 감액 기준에 적용되는 소득은 300만 원입니다. 총소득 500만 원이 아니라 근로소득 300만 원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이나 배당 소득이 있는 분들은 더 유리한 조건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근로소득도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직장에 소속되어 받는 월급은 전액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신고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액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소득의 성격과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이나 세무사와 상담해서 정확히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감액 기준이 완화되면 누가 가장 유리할까요? 첫째, 60대 초중반의 파트타임이나 시간제로 일하는 분들입니다. 월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버는 분들은 이제 감액 걱정 없이 연금을 전액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입니다. 소득이 있어도 기준 이하라면 연금을 온전히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와 함께 일하는 분들입니다.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어도 개인별로 524만 원 이하라면 둘 다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기준 완화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 600만 원 이상 고소득으로 일하는 분들은 여전히 감액이 적용됩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덜 깎이지만 전액 수령은 어렵습니다. 또 이미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기준 완화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굳이 2026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수령 자격이 생기는 즉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가? 앞으로도 계속 일할 계획인가? 소득이 얼마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신청 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2026년 이전에 수령 자격이 생기는데 지금 월 350만 원을 벌고 있다면 2026년까지 기다리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거나 200만 원 이하라면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중요한 변화인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 대체율 상승에 살펴보겠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가 나에게 이득인지 손해인지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가 오른다던데 그럼 손해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만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대신 받는 금액도 늘어나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봐야 이득인지 손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율 인상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27만 원, 200만 원이라면 18만 원을 냅니다. 직장 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이 내는 금액은 그 절반입니다. 월 300만 원 소득이면 본인 부담은 13만 5천 원입니다. 지역 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이 비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10월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2026년 10%, 2027년 11%, 2028년 12%, 2030년 13%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소득 300만 원 기준입니다. 2025년 27만 원 9%, 2026년 30만 원 10%, 2027년 33만 원 11%, 2028년 36만 원 12%, 2030년 39만 원 13%, 2025년과 2030년을 비교하면 월 12만 원, 연간 144만 원이 늘어납니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 부담은 월 6만 원, 연간 72만 원 증가입니다. 10년이면 720만 원, 20년이면 144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 완전 손해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받는 금액도 함께 봐야 합니다. 소득 대체율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 소득 대체율은 약 40%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시작될 때는 70%였지만 재정 안정을 위해 단계적으로 낮춰져서 2028년에는 40%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개편안에서는 이 비율을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45%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금액으로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예를 들어 평균 소득 300만 원으로 30년 가입한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득 대체율 40%일 때 월 120만 원, 소득 대체율 45%일 때 월 135만 원, 월 15만 원 차이입니다. 1년이면 180만 원, 10년이면 1,800만 원, 2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그럼 손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험료 인상으로 20년간 더 내는 금액은 1,440만 원, 소득 대체율 상승으로 20년간 더 받는 금액은 3,600만 원, 차액은 2,160만 원 이득. 물론 이건 단순 계산이고 실제로는 인상률,
수령 기간, 물가 변동 등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더 내지만 더 많이 받는 구조이고 장기적으로는 이득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50대 초중반인 분들에게는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 인상 기간은 짧고 수령 기간은 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70년생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인상된 보험료를 냅니다. 하지만 2035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평균 수명 85세 기준으로 20년간 받게 됩니다. 10년 내고 20년 받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지금 막 가입한 20대, 30대는 앞으로 30에서 40년간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부담이 더 큽니다. 그래서 2026년 개편은 세대별로 영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게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내고 소득이 낮을수록 적게 냅니다. 월 500만 원 버는 사람은 2030년 기준 65만 원을 내지만 월 150만 원 버는 사람은 19만 5천 원만 냅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 중 소득이 불규칙한 분들은 본인이 신고하는 기준 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최저 기준 소득월액은 2025년 기준 37만 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신고하면 월 보험료는 2025년 기준 33,300원, 2030년에는 48,100원입니다. 월 14,800원 인상입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부담보다는 보장의 의미가 더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수익비 분석에 따르면 현재 60대 초반 수령자의 평균 수익비는 약 2.1배입니다. 1,000만 원을 냈으면 2,100만 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2026년 개편 이후에도 이 수익비는 1.8배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여전히 납부액보다 많이 받는 구조는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 사례로 보겠습니다. 1968년생 최 씨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평균 소득월액은 25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총액은 약 6,480만 원입니다. 최 씨는 2033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2033년 기준 예상 수령액은 월 약 140만 원입니다.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총 수령액은 약 3억 3,600만 원입니다. 납부액 대비 약 5.2배를 받는 겁니다. 만약 2026년 개편이 없었다면 월 125만 원을 받았을 것이고 총 수령액은 약 3억 원입니다. 개편 덕분에 3,60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7년간 인상된 보험료를 더 내야 하지만 그 금액은 약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더 내고 3,600만 원 더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을 무조건 손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장수시대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는 것이고 그 혜택은 결국 가입자에게 돌아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50대 후반이라면 인상된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짧으므로 큰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 50대 초중반이라면 10년 정도 더 내지만 수령 기간이 길어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40대라면 20년 이상 더 내야 하므로 부담이 크지만 그만큼 소득 대체율 상승 혜택도 크게 받습니다. 이제 또 다른 개편 내용인 기초연금 연계 감액 완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깎이는 불합리한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던데요? 이 말도 맞습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많이 낸 사람이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구조도 바뀝니다.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조정됩니다.
먼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노인복지수당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지만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월 34만 3천원, 부부 가구 월 54만 8,8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월 48만 4,77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입니다. 감액 방식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만 4,77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59년생 박 씨는 2024년부터 국민연금 월 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에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원래는 34만 3천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감액이 적용됩니다. 80만 원에서 48만 4,770원을 뺀 31만 5,230원에 약 50%인 15만 7,615원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34만 3천 원에서 15만 7,615원을 빼면 18만 5,385원입니다. 즉, 실제로는 18만 5,385원만 받게 됩니다. 월 15만 원 이상이 깎이는 겁니다. 1년이면 약 189만 원, 10년이면 1,890만 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많이 낸 사람이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적게 낸 사람은 기초연금을 전액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 씨는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만 받습니다. 박 씨는 기초연금 34만 3천 원을 전액받습니다. 총 노후 소득은 74만 3천 원입니다. 반면 최 씨는 국민연금 80만 원에 기초연금 18만 5,385원을 합쳐 98만 5,385원입니다. 국민연금을 2배 받는데 총 소득은 24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차라리 국민연금을 적게 내는 게 낫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일부러 기준소득월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조기 수령을 선택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전략을 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매년 조금씩 오르지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액이 많을수록 훨씬 큰 금액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평생 받지만 기초연금은 제도 변경이나 소득 기준 변화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연계 감액 완화 방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감액 비율을 축소합니다. 즉, 같은 국민연금 수령액이라도 기초연금 감액 폭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다시 박 씨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18만 5,385원, 2026년 기준 40% 감액 기초연금 약 21만 7천원, 2028년 기준 30% 감액 기초연금 약 24만 8천원, 2030년 기준 20% 감액 기초연금 약 28만원, 2025년과 2030년을 비교하면 월 약 9만 5천원, 연간 114만원, 10년이면 1,140만원 차이입니다. 이건 같은 국민연금 수령액인데도 제도 개편만으로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까요? 국민연금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받는 분들입니다. 이 구간이 감액 대상이면서도 감액 완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월 15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은 여전히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인정액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단독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의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연계 감액 완화는 중산층 은퇴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됩니다. 특히 30년 이상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서 국민연금이 월 60에서 90만 원 수준인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5월생이라면 2025년 4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5월부터 수령이 시작됩니다. 신청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신분증 부부 가구, 소득재산 관련 서류입니다. 대부분의 소득재산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므로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지 감액 대상인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겁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기초연금 모의 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액, 기타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도 실망하지 마세요. 재산 기준은 매년 조정되고 소득 상황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되더라도 1에서 2년 후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 명만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나머지 한 명은 기초연금을 전액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 120만 원을 받고 아내는 국민연금이 없다면 아내는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내의 소득 인정액만 따로 계산하므로 단독 가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부부라도 각자 따로 신청하고 계산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세부 전략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그리고 부분연기수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받는 게 나에게 가장 유리한지, 손익분기점은 어디인지도 중요합니다. 빨리 받는 게 나을까, 늦게 받는 게 나을까?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강 상태, 기대 수명, 현재 소득, 다른 노후 자산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기준은 명확합니다. 조기 수령, 정상 수령, 연기 수령 각각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먼저 조기 수령부터 보겠습니다. 조기 수령은 원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3년생은 원래 만 63세인 2026년부터 받을 수 있지만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만 58세인 2021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감액이 적용됩니다. 1년 조기 수령하면 6%, 2년이면 12%, 5년이면 30%가 감액됩니다. 이 감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 조기 수령하면 월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70만 원을 기준으로 매년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10년 후에도 87만 5천 원, 20년 후에도 109만 원입니다. 반면 정상 수령한 사람은 10년 후 125만 원, 20년 후 156만 원입니다. 20년 기준으로 월 47만 원 차이입니다. 연간 564만 원, 20년 누적으로는 약 5,64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럼 조기 수령은 무조건 손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년 일찍 받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받는 총액은 월 70만 원 기준으로 4,200만 원입니다. 즉, 손익분기점이 존재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조기노령연금 손익분기 분석에 따르면 조기수령의 손익분기점은 평균적으로 정상 수령 개시 후 약 12년에서 13년입니다. 예를 들어 1963년생이 만 58세에 조기수령을 시작했다면 만 75세에서 76세 이후부터는 정상 수령한 사람보다 총 수령액이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남성의 평균 기대여명은 19.8년, 여성은 23.8년입니다. 즉, 평균적으로 남성은 85세, 여성은 89세까지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조기 수령은 장기적으로 손해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기 수령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평균 수명까지 살기 어려울 것 같은 경우입니다. 둘째,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서 지금 받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셋째, 받은 연금을 투자해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월 70만 원을 5년 동안 받아서 안전하게 운용하면 나중에 감액된 금액을 일부 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기 수령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연기 수령입니다. 연기 수령은 원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 늦춰서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연기하면 7.2%, 2년이면 14.4%, 5년이면 36%가 증액됩니다. 이 증액도 평생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 연기 수령하면 월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10년 후에는 170만 원, 20년 후에는 212만 원입니다. 정상 수령한 사람이 20년 후 156만 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월 56만 원 차이입니다. 연간 672만 원, 20년 누적으로는 약 6,72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5년 늦게 받기 시작하므로 그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금액은 6천만 원입니다. 즉, 연기 수령도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연기 수령의 손익분기점은 정상 수령 개시 후 약 11에서 12년입니다. 예를 들어 1963년생이 만 68세에 연기 수령을 시작했다면 만 79세에서 80세 이후부터는 정상 수령한 사람보다 총 수령액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대부분 손익분기점을 넘기게 되므로 연기 수령은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기 수령이 권장됩니다. 첫째, 건강하고 장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둘째, 현재 다른 소득이 있어서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셋째, 배우자가 있고 유족연금을 고려할 때입니다. 유족연금은 본인이 받던 연금의 일정 비율을 배우자가 받게 되므로 본인의 수령액이 높으면 유족연금도 높아집니다. 넷째, 재직자, 감액 대상인 경우입니다. 지금 일하면서 연금을 받으면 감액되지만 몇 년 후 은퇴하고 연기 수령으로 받으면 증액된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사이에 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분 연기 수령입니다. 부분 연기 수령은 전체 연금 중 일부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연기해서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50%만 먼저 받고 나머지 50%는 3년 연기한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3년은 월 50만 원을 받습니다. 3년 후부터는 나머지 50만 원의 3년 연기 증액 21.6%이 적용된 60만 8천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총 110만 8천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첫째, 당장 일부 소득이 필요하지만 전액은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장기 전략을 세우면서 단기 현금 흐름도 확보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셋째, 재직자 감액을 일부만 적용받으면서 나머지는 나중에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부분 연기 수령은 유연한 전략을 짤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계산이 복잡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선택이 나에게 맞을까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첫째, 나는 평균 수명 이상 살 가능성이 높은가? 그렇다면 연기 수령이 유리합니다. 둘째, 지금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가? 그렇다면 정상 수령 또는 조기 수령을 고려하세요. 셋째, 지금 일하고 있고 앞으로 몇 년 더 일할 계획인가? 그렇다면 부분 연기 수령이나 전체 연기 수령이 유리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번 선택하면 번복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전화 1355번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족연금, 분할연금, 건강보험료 등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세부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내가 얼마 받느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죠.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남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고 이혼했어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간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 하고 놀라게 됩니다. 심지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오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유족연금. 내가 죽으면 배우자가 받는 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받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가족에게 주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돌아가신 분이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냈어야 합니다. 10년 안 되면 유족연금은 못 받고 대신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둘째, 남은 가족이 배우자, 자녀, 부모 중 하나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만 60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받던 연금의 60%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월 150만 원을 받다가 돌아가셨다면 아내는 그 60%인 9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에게도 본인의 국민연금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둘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는 30%만 추가로 받습니다. 유족연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입니다. 사망 후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으니 꼭 기억하세요. 2. 분할연금. 이혼해도 받을 수 있는 돈. 우리 이혼했는데 전 남편 연금을 내가 받을 수 있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할연금입니다. 결혼했을 때 함께 살았던 기간 동안 상대방이 쌓은 국민연금의 일부를 나눠받는 제도입니다.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결혼 생활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4년 11개월은 안 됩니다. 정확히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내가 만 6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전 배우자가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도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조건이 되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도 오른다. 국민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더 나간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든 안 받든 보험료가 똑같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피부양자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다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잡히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얼마나 오를까요? 올해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 연간 1200만 원을 받는다면 건강보험료는 월 약 7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이 월 15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월 약 10만 5천 원입니다. 연금이 50만 원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는 월 3만 5천 원 더 나가는 겁니다. 1년이면 42만 원입니다. 물론 이건 소득 부분만 계산한 거고 집이나 차가 있으면 재산보험료도 추가로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만약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의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166만 원 이하라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많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화하면 본인의 정확한 보험료를 알려줍니다. 4. 연금소득세 연금 많이 받으면 세금도 낸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세금도 낼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공적연금 소득이 연 12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월로 계산하면 100만 원입니다. 즉, 국민연금이 월 100만 원 이하라면 세금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만약 월 120만 원, 연 1440만 원을 받는다면 1200만 원을 넘는 24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갑니다. 세율은 3에서 5% 정도입니다. 240만 원의 5%라면 12만 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1만 원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미리 알아두면 실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1956년생 최영희 씨 이야기입니다. 최영희 씨는 2022년부터 국민연금 월 13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1년에서 2년은 세금 없이 135만 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5월쯤 국세청에서 연금소득세 안내문이 왔습니다. 최영희 씨는 연간 1,620만 원을 받으니 1,200만 원을 넘는 42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율은 4%가 적용되어 연간 16만 8천 원, 월 1만 4천 원 정도였습니다. 최영희 씨는 세금 내는 줄 몰랐는데 갑자기 고지서가 와서 당황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월 1만 4천 원이면 큰 부담은 아니었습니다. 연금소득세는 국민연금공단이 원천 징수해서 자동으로 떼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 100만 원 이하로 받는 분들은 세금 걱정 없이 전액 받으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원래 연금의 60%를 받습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해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결혼 기간 동안 쌓인 연금의 절반을 받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라면 연금 받으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월 310만 원 정도 예상하세요. 연금소득세는 월 100만 원 넘게 받으면 조금 나갑니다. 하지만 큰 부담은 아닙니다. 이 네 가지는 누구나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면 해당될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해당되는 경우에 신청을 해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영상에서 다룬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실천 가능한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보험료 인상, 소득 대체율 상승, 재직자, 감액 기준 완화, 기초연금 연계 감액 완화, 조기 수령, 연기 수령, 부분 연기 수령, 그리고 유족연금, 분할연금, 건강보험료, 연금소득세까지 이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셨나요? 혹시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정상입니다. 정보는 많은데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 당장,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꼭 실천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오늘 실천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본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체크리스트 1의 수령 개시 나이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정확히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시작 나이가 다릅니다. 1961년에서 1964년생은 만 63세, 1965년에서 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입니다. 그리고 생일이 지난 다음 달 25일이 첫 지급일입니다. 예를 들어 1963년 3월 10일생이라면 2026년 3월 10일에 만 63세가 되고 첫 연금은 2026년 4월 25일에 받습니다. 지금 달력을 펴놓고 내 첫 지급일을 표시해 두세요. 스마트폰 캘린더에 알림을 설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3개월 전 신청 준비, 1개월 전 서류 확인이라고 적어두면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2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다음은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kr에 접속하세요. 로그인 후 내 연금 알아보기 예상연금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만 하면 1분 안에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서 현재 기준 예상 수령액뿐만 아니라 가입 기간을 연장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50대 중후반이신 분들은 1년이라도 더 가입하면 평생 받을 총액이 수백만 원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금밖에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체크리스트 3 주소와 연락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기. 국민연금공단은 수령 개시 연령 도달 2에서 3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이 안내문이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가 오래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에 등록된 주소와 연락처가 최신 정보인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개인정보 변경 메뉴로 들어가면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 1355번으로 문의해도 됩니다. 주소 하나 안 바꿔서 안내문을 못 받고 신청 시기를 놓치면 정말 억울합니다. 체크리스트 4연금 수령 계좌 점검하기. 연금이 입금될 통장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 계좌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통장이 해지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세요.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통장은 휴면, 계좌로 전환되어 입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5 2026년 기준과 내 상황 비교하기. 2026년부터 재직자, 감액 기준이 월 524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지금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할 계획이라면 이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월 소득이 524만 원 이하라면 2026년 이후에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소득이 없거나 낮다면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수령 자격이 생기는 즉시 신청하세요.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균 수명 이상 살 가능성이 높은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지, 다른 소득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세요.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상담 1355번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6 기초연금 자격 확인하기.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대 월 34만 3천 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감액 비율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로.KR에 접속하세요. 기초연금 모의 계산 메뉴에서 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격이 된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하세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7 유족연금과 분할연금 대상자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유족연금과 분할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한쪽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했지만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만 62세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다면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조건이 되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지인 중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 2026년 국민연금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닙니다. 누구는 수백만 원을 더 받고 누구는 그만큼 덜 받는 분기점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정보입니다.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신청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평생 받을 총액을 수천만 원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체크리스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결과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지역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특히 1963년생부터 1969년생 사이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 하나로 수천만 원의 이득이 생길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이 돈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건강과 풍요가 늘 함께하시길 슬기롭게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